핫핑커 교육은 제가 자르는 작품을 그대로 따라하는 과정은 아니거든요. 이따가 선생님들이 직접 사진을 선택하고 직접 완성을 시킬 거예요. 그래서 이 교육을 잘하고 못하고는 경력이랑 전혀 상관없고 경험이랑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누가 이 공식을 빠르게 암기하냐,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어린아이들이 레고를 사잖아요. 그럼 레고 패키지에 보면 완성된 게 붙어 있어요. 근데 그걸 딱 뜯으면 다 분리되어 있죠. 근데 그 안에는 설명서가 있어요. 하나하나 읽고 붙이다 보면 어느 순간 완성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똑같은 원리예요. 누군가가 완성시켜 놓은 사진을 분해해야죠. 분해해서 설명서를 읽고 붙이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느 순간 완성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어린아이들이 이 완성되는 과정을 궁금해할까? 아니죠. 그냥 완성됐으니까 기쁜 거예요. 이거예요. 완성되는 과정을 궁금해하는 순간부터 힘들어. 이거 왜 나왔지? 이렇게 돼요. 근데 오로지 살롱은 결과만 보는 곳이거든요. 고객도 과정에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결과만 나오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글은 누구나 읽을 수 있고 누구나 외울 수 있어요. 그래서 누가 이 설명서를 빨리 암기하냐가 저는 이 교육을 잘하고 못하고 이런 부분들이 나눠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들이 경력과 상관없이 3일 안에 정말 혼자서 모든 머리를 잠시만요. 자르고 싶다면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한번 암기를 해보신다면 정말 3일 안에 다 되더라고요. 그래서 꼭 암기를 해보셨으면 좋겠고. 자,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드리는 질문은 저한테 되게 중요한 질문인데, 오늘 오신 분들 중에 나는 매출에 별로 관심이 없다 하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다행이네요. 가끔씩 있다니까요. 누구나 호기심에 미용을 시작해요. 또 하다 보면 뭐 재밌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일이 언제까지 재밌습니까? 모든 일은 다 똑같지 않아요? 내가 그 일을 오래 하잖아요. 그 이상의 보상이 좀 따라야지만 이 일이 재밌어지고 더 하고 싶어지고 어느 순간 천직이라고 착각하고 그렇게 계속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교육을 오랫동안 해보다 보니까요, 미용을 오래 하셨어요. 근데 그 이상의 보상이 따르지 않거든요? 그럼 어느 순간 이게 재미없어요. 그럼 그걸 본인이 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상황을 빨리 벗어나든지 아니면 과감하게 다른 직업을 선택하시든지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 본인도 모르게 매일 똑같은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해 있는 거죠. 원래 그러진 않았을 겁니다. 처음부터. 근데 어느 순간 그렇게 바뀌어 있는 거예요. 저는 선생님들이 이렇게 변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왜 미용을 시작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선생님들이 성인이 되어서 선택을 하신 일이라면 이 직업을 좀 재밌게 오래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매출이라는 걸 올려야 되는 겁니다. 결국 매출이라고 하는 게 눈에 보이는 실력이거든요. 그게 있어야지만 인정을 받아요, 고객들한테. 우리도 똑같지 않아요? 음식점 어디 가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떤 음식점에 막 줄 서 있어요. 그럼 뭐 가보잖아도 우와 저기 맛집인가 보다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의미 없이 그냥 뒤에 줄 서 있잖아요. 다 똑같은 거예요, 사람만. 어떤 고객이 미용실을 계속 주기적으로 방문을 하는데 그 미용실에 어떤 선생님은 갈 때마다 맨날 바빠. 예약하기가 너무 힘들어. 그럼 뭐 받아보지 않아도 뭐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근데 왜 이렇게 손님이 많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갑자기 그 선생님이 누워서 막 커트를 해. 더 멋있을 겁니다. 그때부터 누워서 하는 모습 자체를 인정을 해버린다니까요. 우와 너무 멋있는데? 이거예요. 눈에 보이는 실력인 매출이 있으면 내가 손가락 하나 까딱해도 너무 멋있는 거예요. 고객들이 인정을 해버린다고요. 근데 그게 없으면 내가 아무리 대단한 교육을 배워도 고객들이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기술이 먼저가 아니에요. 매출을
올리는 법부터 알아야 되는 거고 거기에 맞는 기술을 입혀야 된다라는 거죠. 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분명히 머릿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있어요. 맞습니다.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기술교육 같은 거 배우러 다니는 거 아닙니까? 네, 좋아요. 선생님들 주변에요, 기술교육을 습관처럼 다니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분들은 교육을 받고 와서 매출이 막 어마어마하게 오릅니까? 그렇지 않은 분들이 대부분이실걸요. 근데 왜 그분들은 그 행동을 끊지 못하고 계속 반복할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제가 교육을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뭔가 좀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새로운 거를 배우러 오는 행동 자체를 스스로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분들 입장에선 그게 노력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하잖아요? 그럼 본인만 노력을 안 하는 사람인 거예요. 어느 순간 불안해지고 초조해져요. 나만 노력 안 하는 것 같거든. 그래서 교육을 또 선택하는 거예요. 이분들은 이거 선택한 걸로 끝난 거예요. 나 배웠어. 노력했어. 시간이 지나잖아요? 또 초조해지고 불안해져. 그럼 또 교육을 선택하는 거예요. 남는 게 아무것도 없죠. 열심히 현장에서 돈 벌잖아요? 교육비를 씁니다. 또 열심히 돈 벌고 교육비를 쓰고. 만약에 미용실까지 오픈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시간 지나면 인테리어 바꿔야죠. 돈이 계속 있는 거예요. 결국 마지막엔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노력이라는 게 뭔지를 먼저 좀 알아야 되는 게 아닌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 뭔가 새로운 거를 배우러 오는 행동, 저는 이런 걸 노력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노력이란 무언가를 배우러 왔다면 스스로 이 안에서 뭔가를 선택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누가 선택해 주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선택할 수 있어야 돼요. 야, 저거 하나는 꼭 내 걸로 만들어야겠다. 그걸 선택하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내 걸로 만들기 위해서 그 다음날부터 시간 투자를 하는 걸 우리는 노력이라고 하죠. 그래서 노력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생활 패턴부터 바꾸는 거예요. 왜? 시간이 없대요. 모든 사람이 시간이 없대. 너무 바쁘대. 그럼 없는 시간을 만들어야죠. 자는 시간을 바꾸든지 또는 일어나는 시간을 바꾸든지. 그럴 수 없다면 내 일상에서 필요 없는 것들을 과감하게 버리고 새로운 걸 받아들여야죠. 그때 이분들이 느끼는 감정이 뭡니까? 불편함입니다. 근데 이런 걸 한 번이라도 살면서 경험해 본 사람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 이유 없이 불편함을 의미 없이 반복을 해보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게 익숙함으로 전환돼요. 이 익숙함이 어느 순간 내 습관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습관이 나를 성장시킨다는 걸 한 번이라도 경험해 본 사람들은 알고 있죠. 이 불편함이 변화의 시작이라는 거. 오늘 제 교육이 선생님들한테 어느 정도의 만족도를 줄지 저는 잘 모르죠. 다만 교육 과정에서 야, 이건 꼭 내 걸로 만들어야겠다 라고 하는 게 한 가지라도 있다면 그걸 선생님들 걸로 만들기 위해서 그 다음날부터 좀 시간 투자를 해보세요. 불편해져 보자라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반복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이걸 안 하면 불편해질 때까지. 그럼 참 별거 아닌 새로움 하나만으로도요, 정말 많은 것들이 변화하더라고요. 매출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런 노력들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교육 전에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럼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아까 분명히 선생님들이 전부 매출에 관심이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매출을 먼저 올려가야죠. 그럼 우리가 매출을 올리기 위해선 방법은 되게 심플해요. 나한테 온 고객을 만족시키면 되는 거예요. 사실 이게 끝이거든요. 그럼 이 사람을 만족시키기 위해선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이 사람이 뭘 원하는지를 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고객이 돼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 살롱에 오는 고객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순간순간 어떤 판단을 하는지 한번 대입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 끝날 때까지 모든 관점을 고객에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거나 그러면 디자이너 입장이 아닌 고객 입장으로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고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가 필요한데, 우선 첫 번째는 서비스적인 부분의 만족, 또 하나는 기술적인 부분의 만족. 자, 거기서 기술적인 부분의 만족은 크게 이렇게 세 가지를 만족시키면 만족할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 안쪽을 정한다 라고 적혀 있어요. 자, 안쪽이라고 하는 거 단순히 이 얼굴을 의미하거든요. 이 얼굴을.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내가 고객이라면 나는 왜 얼굴이 중요할까? 가끔 교육을 할 때마다 질문을 드려요. 똑같은 질문을 드리는데 다른 대답이 나올 때가 있어요. 이런 질문을 드리죠. 만약에 선생님이 고객이라면 왜 얼굴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고객 입장이 돼서 대답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단순한 답들이 나와야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하루에 가장 많이 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또는 상대방을 만났을 때 가장 먼저 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가장 많이 보고 상대방이 가장 먼저 봐. 자, 그럼 헤어 디자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어디입니까? 여기죠. 이미지의 모든 것들을 다 판가름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 교육에서도 바깥쪽 디자인 공간과 안쪽 디자인 공간은 아예 분리가 되어 있어요.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똑같은 질문을 드리는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선생님이 고객이라면 왜 얼굴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이 얼굴은 그 사람의 단점을 보완하고 거기에 맞게끔 저희가 디자인을 제안을 해야 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멋있죠? 우선 이런 언어 자체는 되게 멋있어요. 근데 과연 이게 살롱에서 필요한 언어일까? 한번 짚고 넘어가 보자라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어떤 미용실이 있어요. 미용실이 생각보다 좀 크고 뭐 여러 디자이너가 함께 일하는 공간이며 그날따라 미용실이 많이 바쁜 상태다 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죠. 어떤 여성 고객이 예약을 하지 않고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어느 정도 시간적 여유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기석에 앉아서 기다린다 라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거죠. 내가 그 고객이라면, 내가 그 여성 고객이라면 대기석에서 무슨 생각할까? 이렇게 계속 대입을 해봐야 되는 거. 근데 분명히 이런 생각할 수 있거든요. 오늘 내 머리 누가 해줄까? 이럴 수 있잖아요. 그 순간 디자이너들을 스캔을 싹 해요. 그때 A라는 디자이너랑 눈이 딱 마주쳤는데 내 스타일이 아닌 거야.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속으로 무슨 생각합니까? 쟤는 아니겠지. 쟤는 안 되는데. 뭐 이런다니까요. 근데 그 A라는 디자이너가 딱 눈을 피했어. 그러면 다행이다 하고 또 한 번의 스캔을 싹 해요. 그때 B라는 디자이너랑 딱 눈이 마주쳤는데 아까 A라는 디자이너보다 더 내 스타일이 아닌 거야. 그럼 이 사람도 속으로 무슨 생각합니까? 쟤는 진짜 안 되는데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 B라는 애가 자꾸 불편하게 나한테 웃으면서 걸어와. 그래 나보면서 인사했어. 그럼 뭐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거 아닙니까? 얘구나. 그때부터 다친다니까요. 이 사람이랑요 대화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가 않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내 스타일이 아니니까. 우리 고객들이 이 정도 수준이에요. 특히나 돈까지 내려고 마음 먹고 들어온 사람들은 더 이런다니까요. 근데 사람이 참 재밌는 게요. 본인 스스로가 약간 행운이 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차가 만차야. 근데 왠지 들어가면 내 자리가 있을 것 같아. 그런 기대감을 갖고 들어온다니까요. 미용실도 똑같아요. 예약 안 할 수 있지. 그건 내 실수지만 나는 괜찮은 디자인을 만날 거야. 이런 마음으로 기다린다니까요. 근데 내 예상과 다르게 너무 이상한 애가 걸렸어. 근데 그런 애가 내 앞에 와가지고 자기만 알아듣는 언어를 가지고 막 멋있게 이야기를 한다? 멋있어요? 더 재수없어요. 그러니까 대화를 끊어버리는 거잖아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그냥 좀 다듬어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입장을 한번 바꿔볼까요? 분명히 디자이너는 소통을 하기 위해서
노력한 게 맞아요. 근데 고객이 이 상황을 끊어버린 거예요. 처음에는 이 디자이너도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겁니다. 근데 이런 상황이 이 디자이너한테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럼 어느 순간 디자이너가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거죠. 그렇게 마음의 문이 닫힌 디자이너 행동이 어떻게 바뀌냐? 소통? 아이, 그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어차피 안 할 텐데. 바로 실행이라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재밌을까요, 이 사람이 살롱에서? 정말 재미없을 겁니다. 그럼 이 디자이너는 고객한테 친절할까요? 그것도 쉽지 않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본인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나 이 살롱에서 일하는 거 뭐 그렇게 재밌진 않아. 나 그리고 고객한테 뭐 그렇게까지도 친절하지 않은 것 같아. 그렇지만 내 잘못은 아니지. 왜? 나 여기 처음 입사했을 때 열정을 갖고 고객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이 동네 사람들이 원래 말이 없네? 이 동네 사람들이 나랑 대화하는 거 싫어하네? 그럼 모든 문제는 누구한테 있어? 내 문제예요? 이 동네 사람들 문제인 거지. 그러니까 난 여기 그만둘 이유가 없죠. 그냥 그렇게 일하면서 하루하루 보내는 거예요. 나중에 이 한 사람 때문에 누가 힘들어요? 우리 원장님들이 힘들어요. 나중에 선생님들이 매장을 오픈해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미용실이라고 하는 공간이요, 기술 판매하는 데 아닙니다. 이미지를 판매하는 데예요. 그 이미지. 근데 그 이미지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경우가 가장 커요. 아무리 잘 되는 미용실도 사람 한 명 잘못 들어오잖아요. 그럼 점점 이미지가 안 좋아지는 거죠. 그러면서 매출이 점점 떨어져요. 근데 갑자기 훅 떨어지진 않아요. 티 안 나게 막 떨어져요. 그러다 어느 순간 멈춰. 그때 원장님이 조금 긴장해요. 매출 올려야 될 것 같아. 이때 원장님이 뭐 합니까? 이벤트 하는 거. 이벤트를 딱 하는 순간 그 동네에서 가격에 흔들리는 애들이 정보력이 가장 빠르거든요. 막 몰려오는구나. 원장님 입장에서 야, 이벤트라니까 사람이 오네. 이벤트가 끝났어. 그럼 가격이 흔들리는 애들은 머물려고 안 한다니까요. 더 싼 데를 찾아가지. 한 번에 빡 빠져. 그럼 원장님 입장에서 이벤트를 안 하니까 또 매출 떨어지네. 그것도 원장님 뭐 할 거예요? 또 이벤트 하는 거예요. 이번에 무슨 이벤트 할까?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죠. 이게 반복되잖아요? 어느 순간 원장님들이요, 아름다운 핑계를 대죠. 경기가 안 좋아서. 우리나라는 경기가 좋았던 적이 단 한 번도 없는데. 근데 왜 잘 되는데 계속 잘 되냐라는 거예요. 그 이미지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 미용실 하면 바로 딱 떠오르는 무언가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나라는 디자이너 하면 바로 딱 떠오르는 무언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이미지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경우가 가장 큽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사실 뭐 고객, 디자이너 누구의 잘못을 탓하자라는 건 아니고 한 번쯤은 우리가 입장 차이를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죠. 우리는 미용실에 매일같이 출근을 하다 보니까요, 익숙하단 말이에요. 공기 자체도 되게 익숙해요. 근데 처음 방문한 사람들은 낯설고 어색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이 사람이 이 공간을 좀 편하게 느낄 수 있게끔 그 시스템부터 만들어 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헤어 디자이너가 매출 올리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고객의 언어로서 시작해서 분위기를 전환하는 법부터 스스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나중에 선생님들이요, 머리를 혹시라도 자르러 가신다면 다양한 미용실을 좀 다녀보세요. 전 이런 질문 진짜 많이 받거든요. 어떻게 하면 미용실이 잘 될까요? 이런 질문 진짜 많이 받아요. 그럼 저는 항상 얘기해요. 원장님, 그냥 잘 되는 데를 좀 가보세요. 그게 답이에요. 근데 여기서 디자이너 입장으로 가면 안 돼요. 그럼 자꾸 커트하는 것만 보고 양 못 쓰는지나 궁금하거든요. 고객 입장에서 가야 돼. 그럼 우리가 놓치고 가는 것들이 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것만 개선해도 그 미용실에서 매출은 더 많이 올릴 수 있다라는 거죠. 진짜 다녀보세요. 다녀보면 정말 많은 걸 경험해요. 전 지금도 그렇거든요. 전 머리를 자를 때 매번 새로운 미용실을 가요. 근데 들어갔는데 뭐 예약을 안 해서 안 된다. 그럼 나와요. 그래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눈에 보이는데. 기억에 남는 살롱들이 있어요. 제가 그날도
머리를 하기 위해서 이제 미용실을 방문을 했는데, 그때 기억으로는 2층짜리 미용실이었고, 뭐 오픈 매장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네, 들어갔어요. 바쁘더라고요. 대기석에 딱 앉아 있었어. 직원 한 명이 저한테 오더니, 고객님, 저희 살롱 처음이시죠? 예. 그럼 저 좀 잠깐 따라오시겠습니까? 너무 불편한 거예요. 전 이런 걸 되게 싫어하거든요.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싫다고 얘기는 못하는 성향이니까 거절을 잘 못하니까 아, 예 하고 갔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저한테 어떤 행동을 하냐, 그 미용실 안에 있는 모든 공간들을 저한테 설명을 해주고 있었어요. 여기가 저희 미용실의 샴푸실이고 저희 제품은 이런 것만 사용을 해. 듣고 싶지 않았어. 근데 안 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막 정보를 막 넣는 거야. 그리고 저를 문 밖으로 딱 데리고 나가더니 가위 하나가 딱 옆에 붙어 있어요. 그러더니 고객님, 이게 몇 년 된 가위인지 아십니까? 가위가 있는지도 몰랐어. 안 궁금했다고. 그러면서 자기 미용실의 슬로건을 막 얘기해요. 너무 신기하다, 얘네들이.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대기석에 앉아가지고 그 주변을 싹 보는데 제가 느낀 거잖아요. 참 신기하게도 보이더라고요. 아, 이래서 인테리어를 이렇게 했구나. 고객을 위해서 이런 동선을 짰구나. 야, 미용실에 슬로건이 있는 미용실들이 있구나. 아, 좋아 보이더라고요. 저는 되게 그 공간이 괜찮아 보였어요. 어느 순간부터.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일하는 디자이너들도 되게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이거 아닌가? 무조건 고객 온다고 상담하고 시술하고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이 사람이 처음 방문을 했다면 이 사람의 감정부터 좀 우리가 헤아릴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그 감정을 좀 편안하게 좀 만들어줄 수 있는 어떠한 무언가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꼭 원장님이 해줘야 될 의무는 없어요. 내가 정말 매출을 올리고 싶다면 그런 걸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어야죠. 전 이게 먼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시 원점으로 들어가서 어떤 디자이너 선생님들은 이 안쪽 부분을 이야기할 때 단점을 보완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것도 한번 짚고 넘어가 보죠. 턱이 이렇게 나오신 분들 있거든요. 그럼 저희가 턱을 쳐요? 눈이 막 이렇게 찢어져 있어요. 그럼 막 눈을 이만하게 저희가 만들어줘요? 이거는 성형외과 의사들이 해줄 수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헤어 디자이너들은 이런 부분들을 보완해 줄 수가 없어요. 해결해 줄 수가 없다고요. 근데 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또 머릿속으로 이런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해결할 수 있는데 이게 턱 나오신 분들 여기 머리 조금 이만큼 빼가지고 여기 짧게 잘라가지고 질감 처리 좀 하고 드라이 싹 해놓으면 이렇게 얼굴 좀 작아 보이고 그럼 뭐 해결된 거 아닌가? 맞아요. 순간 해결된 것처럼 보이겠죠. 이게 되게 재밌는 거예요. 어느 순간 미용사들이 미용실에서 너무 오랫동안 일을 하다 보니까요, 이 미용실 안에서의 만족이 전부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고객들을 이런 곳에 앉혀놓고요, 마무리를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럼 고정된 모습이지 않습니까? 고정된 모습에선 얘가 가려져 보이겠지. 그럼 거울에서도 얼굴 엄청 작아 보이겠지. 그 순간 고객도 만족하겠죠. 선생님 얼굴 엄청 작아 보여요. 그때 이 디자이너도 만족하겠죠. 이 사람 만족했으니까 다음에 또 오겠구나. 안 온다니까요. 리뷰도요, 막 이상하게 써놓을 때가 있어요. 분명히 살롱에서 만족하고 갔어요. 근데 리뷰를 이상하게 써놔. 그때 우리 무슨 생각합니까? 스파인가? 아니죠. 살롱 안에서는 만족할 수 있어요, 그 순간. 근데 이 사람이 여기에 본드 붙이고 다닙니까? 뭐 정면만 보고 살아가요? 생활을 하면서 이게 불편함을 조금이라도 느끼게 하잖아요? 그럼 안 좋았던 기억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좋았던 기억들은 사라지죠. 그리고 오랜만에 친구 만났는데 친구가 이거 가지고 뭐라 하잖아요? 더 짜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고객들이 떠나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우리 헤어 디자이너들은 의사가 아니에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이런 걸 해결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걸 보완해 줄 수 있는 직업이 아니라고요. 근데 왜 헤어 디자이너들은 자꾸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 주려고 노력할까? 그 이유는 상담을 하잖아요? 그럼 고객들이 그런 이야기부터 좀 꺼내서 그래요. 그럼 그 이야기를 딱 들으면 안쓰러워. 어떻게 우리가 좀 해결을 좀 해주고 싶은 거야. 그때부터 고민에 빠져요. 아, 이거 어떻게 하지? 아, 이렇게 모류 들려나는 사람들 이거 어떻게 하지? 모질 두껍고 모량 많은 사람들, 아, 이거 어떻게 하지? 화학적 시술을 통해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건가? 아, 순간 해결된 것처럼 느낄 수는 있지만, 이 사람이 손질은 할 수 있나? 아, 이 방법은 좀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또 고민하고 또 고민해. 해결할 수 없는 걸요, 계속 고민해요. 방법이 있습니까? 없어.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다시 태어나야지. 그것도 다시 태어나라고 할 수는 없고. 해결할 수 없는 걸 계속 고민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아름답게 슬럼프에 빠집니다. 그것도 3개월마다, 6개월마다 아주 주기적으로. 그렇게 성장을 거듭한 디자이너들이요, 나중에 후배들한테요, 이런 얘기를 자꾸 꺼내요. 야, 미용은 있잖아. 하면 할수록 점점 어려워져. 자꾸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 세상에 하면 할수록 어려운 직업이 어디 있어요. 모든 일을 하면 할수록 쉬워지고 편해져야죠. 본인들한테 한 번 정도는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이 미용이라고 하는 직업이 하면 할수록 어려워지는 직업인 건지, 아니면 내가 자꾸 이 직업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 건지. 저는 스스로 이 직업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헤어 디자이너로서 고객한테 해줘야 될 역할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일을 해요. 우리는요, 이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거, 이 사람들의 단점, 이런 것부터 해결해주는 직업이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은 지금까지 이 사람이 20년 이상 살아오면서 발견하지 못한 이 사람만의 아름다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디자이너의 눈으로 발견해주고 찾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변화할 수 있게끔 용기를 주는 사람인 거예요. 왜? 고객들은 변화가 두렵거든요. 변화를 하고 싶거든요. 근데 두려운 거예요. 왜? 잘못되면 어떡해? 이상하면 어떡해? 할 수 있게끔 용기를 줘야죠. 그리고 훨씬 더 매력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직업인 겁니다. 상황을 한번 재현을 해보죠. 고객과 상담을 시작을 합니다. 그때 이 고객이 자기 불편한 부분들을 막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해결해주기 위해서 상담을 진행하는 게 아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공감이라는 걸 해야 되는 겁니다. 아, 맞습니다, 고객님. 제가 고객님 얘기를 좀 듣다 보니까요, 이런 부분들이 정말 많이 불편하셨겠네요. 제가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이런 부분들을 100%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요, 제가 지금까지 일을 하면서 고객님 같이 이런 문제를 갖고 계신 분들을 많이 좀 접해봤거든요. 제가 그럴 때마다 이 스타일을 좀 추천을 드렸어요. 그리고 결과를 보여드렸을 때 고객님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고객님 오늘 특별히 하고 싶은 스타일 없으시면요, 저 한번 믿어보시겠습니까? 저 한번 믿고 맡겨주신다면 제가 훨씬 더 매력적인 분으로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맞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진행이 돼서 만약에 결과가 잘못되게 나왔어.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책임져야죠. 어떤 결과가 나오든 책임져야 되는 거. 환불해줘요? 아니죠. 어떻게든 이 사람이 다시 올 수 있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집에 찾아가든 뭘 하든 이 사람이 만족할 때까지 무언가를 계속해줘야 된다고요. 그렇게 책임을 져야 되는 게 디자이너 견장의 무게 아닙니까?
자신 없으면 떼야죠. 100%라는 게 없어요. 100%를 만족시킬 수 없다고요. 다만 확률 게임이라는 걸 하자라는 거예요. 될 수 있고 안 될 수 있어. 하지만 성공한다면 이 사람은 내 충성 고객이 될 수 있겠지. 실패한다면 나한테는 좋은 경험이 될 거고. 이게 싫어가지고 안전한 것만 선택한다? 안전한 건 어디든 다 해줘요. 더 싼 데는 더 잘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매출이 오르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담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매출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게 상담이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상담은 지금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공감으로써 시작하고, 그리고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관점을 내가 갖고 있는 관점으로 전환시키는 행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실험을 한 영상이 있어요. 관점 전환이라고 하는 게 매출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A팀과 B팀 그룹이 나눠졌고요. 진행자가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따가 고객들이 와가지고 상담을 할 건데 저기 있는 제품들을 상담을 통해서 한번 판매를 해보는 겁니다. A팀과 B팀 중에 어떤 팀이 더 많이 판매를 했는지 한번 결과를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A팀한테 내려진 지령은요. 고객이 들어오잖아요. 90도 인하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고객이 눈을 피할 때까지 고객을 웃으면서 계속 쳐다봐. 그럼 고객이 눈을 싹 피해요. 그게 신호인 거예요. 다음 행동을 해야 되는 그 신호. 눈을 딱 피하면 고객한테 다가가서 고객 몸을 터치를 딱 합니다. 이때 손목 가까이 터치를 하면 남자든 여자든 서로 불쾌감을 느껴요. 그래서 항상 손목 먼 부분을 터치해야 돼요. 그 이유가 낯선 공간에 사람이 들어오는 순간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무의식 중에 누가 나를 좀 인도해 줬으면 좋겠고 나를 좀 안내해 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먹는데요. 그때 누군가가 히어로처럼 나타나서 나를 딱 터치하고 갑시다! 라고 하면 이 사람한테 신뢰가 쌓인다는 거예요. 이런 심리학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걸 딱 해요. 그리고 딱 상담을 하는 곳에 딱 들어가서 이제 상담을 할 때 그때부터 이제 이 사람이 하는 모든 걸 따라해요. 눈을 깜빡이면 나도 깜빡이고 고개를 끄덕이면 나도 끄덕이고 이거예요. 그래서 영업 잘하는 사람들이 제일 잘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상대방을 따라하죠. 내가 일어나려고 하면 어떻게 자기도 일어나려고 그러고 이런 게 다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 사람을 따라하다 보니까요 되게 신기하게도 분위기 전환이 너무 빨리 되는 거예요. 분위기가 좋아져.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상대방이 이 사람이 나를 따라한다라는 생각을 못 한다는 거예요. 왜? 말도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처음 보는 사람이 날 따라합니까? 그럼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하냐? 나랑 되게 비슷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해. 그래서 굉장히 마음의 문이 빨리 열려요. 그렇게 마음의 문이 열리고 분위기가 전환되는 그 시점에서 제품을 보여주고 제품에 대한 설명을 하고 오늘 구매했을 때 혜택들을 계속 얘기하면서 물건을 팔아보라 그랬어요. 이게 A팀한테 내려진 지령이고 B팀은요 되게 심플했어요. 고객이 들어옵니다. 인사합니다. 자, 그리고 상담실로 안내를 해요. 그리고 자리를 딱 앉게 한 다음에 미안해요. 조금만 앞으로 올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명령어 또는 지시어로서 시작하라. 자, 처음 사람이 마주하잖아요. 낯선 상황이잖아요. 그럼 누가 먼저 명령어 또는 지시어를 사용하냐에 따라서 우위가 좀 갈린다고 합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계급 사회에 좀 익숙해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명령어를 먼저 쓰는 게 중요하죠. 그때 기분 나쁜 명령어를 사용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의자를 조금 당긴다던가 음료가 있다면 상담 전에 음료 한번 드시고 나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명령어, 지시어. 자, 그렇게 한 다음에 몇 가지 질문들만을 던집니다. 그리고 경청해요. 그러면서 고개만 끄덕끄덕. 그러다 보면 지금처럼 조용해져요. 그때 머릿속으로 딱 5초 정도의 시간을 세는 거예요. 그 정적. 딱 5초의 시간이 지나면 이 사람이 이야기했던 목소리 톤보다 한 톤 더 높은 톤으로
내가 갖고 있는 관점을 이 사람한테 강하게 어필해요. 그리고 나서 제품에 대해서 설명하고 보여주고, 그리고 혜택에 대해서는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걸 구매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손해보는 겁니다 라는 손해보는 감정만을 계속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모든 결정은 혼자 할 수 있게끔 자리를 피해줘요. 이게 B팀이 한 행동이에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되게 재밌는 결과가 나와요. A팀은요, 처음엔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고객이랑. 근데 점점 물건을 사가질 않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럴까? 분위기가 좋은 상태에서 무언가를 보여주니까요, 우선 사람들이 경계를 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하고 혜택을 막 얘기를 하니까요, 우리 친하잖아요. 오늘 만났지만 친하잖아요. 잘 맞잖아요. 없는 혜택까지도 고객들이 막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만큼을 해주는 혜택인데 조금만 더 해줘. 근데 만약에 안 해주잖아요? 기분 나쁜 거예요. 아니 이러려고 지금까지 나한테 이런 건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물건을 안 사는 거예요. 근데 B팀은요, 딱 자기 할 얘기 딱 끝나고 나가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막 주변을 보면서 막 안절부절해요. 이거 내가 지금 사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구매를 한다라고 결정을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이렇게 해서 구매를 한 고객들이요, 분명히 불만족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컴플레인 전화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게 거의 없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본인이 산다고 했잖아요. 내가 사라고 했습니까? 모든 선택을 누가 했어요? 본인이 한 거예요. 사람은요, 내가 선택한 게 틀렸어 라고 인정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안 쓰면 안 쓰고 말지, 이거 가지고 막 하진 않아. 근데 여기서 우리 미용실을 한번 보세요. 커트하러 왔어, 이 사람이. 근데 우리가 막 펌을 시켜. 얘가 펌을 하고 싶었어요? 너 때문에 한 거잖아요. 근데 이게 잘못 나왔어. 너무 쉽게 크레임을 걸고 컴플레인 거는 거예요. 왜? 내가 했어요? 얘가 하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모든 책임이 누구한테 있어요? 얘한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진상 손님들 많고 그런 거예요. 그런 결과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요. 이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담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상담을 하라고 하니까요, 자꾸 대화를 해요. 이게 친해지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죠. 친해지면 더 많이 바란다니까요? 그러니까 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고객과의 관계가 안 좋아지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잘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미용을 조금 더 쉽고 편하게 하기 위해선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에 너무 집중할 필요는 없다.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관점을 강하게 내 관점으로 전환시켜야 된다. 그리고 이 사람이 발견하지 못한 그 아름다움을 찾아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 아름다움은 다 이 한쪽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이 아름다움을 찾기 위해서 한 가지 습관이라는 게 필요하죠. 자, 이건 헤어 디자이너뿐만이 아니고 모든 디자인을 하는 직업들이 습관화되어 있는 게요, 관찰을 하는 습관입니다. 그럼 뭘 관찰하냐? 내가 디자인하는 것들을 관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제품 디자이너라면 길을 가다 보여지는 모든 제품들을 관찰해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저 제품이 아닌 것처럼 내 머릿속에서 저 제품을 없애는 상상을 하는 거죠. 그렇다고 저 제품이 없어지진 않을 겁니다.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또 다른 이미지를 저 제품이 있는 곳에 입히는 거예요. 이 과정을 우리는 창작 활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 벌써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프로 제품 디자이너들일 텐데 왜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이런 행동들을 반복할까? 이런 창작 활동을 왜 계속 반복할까? 그 이유는 디자인을 잘하기 위해선 예쁜 걸 볼 줄 아는 눈을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감성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우리 헤어 디자이너들은요,
예쁜 걸 볼 줄 아는 눈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디자이너로 데뷔를 합니까? 그렇지 않은 분들이 대부분이라서 너무 안타까워요. 교육을 할 때도 똑같이 나타나요. 뭐 경력은 모르겠어요. 다만 경험이 부족하잖아요. 경력이 없는 분들은. 그러다 보니까 뭐 양쪽 달라지고 길이 짧아지는 거 비슷비슷하거든요. 근데 저희는 항상 드라이까지 합니다. 근데 어떤 선생님은 그렇게 양쪽이 달라지고 길이가 짧아진 머리도 너무 예쁘게 마무리해 놓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능력이 기술력입니까? 아니죠. 예쁜 걸 볼 줄 아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마무리하면 사람들이 와 할지를 벌써 알고 있는 거죠. 어떻게 이런 눈을 갖게 됐을까? 어렸을 때부터 예쁜 거에 관심이 많았을 겁니다. 그리고 내가 예뻐지는 거에 관심이 많았을 거고요. 예뻐질 수 있는 아이템에 관심이 많았을 거고. 그리고 무언가를 배우진 않았지만 혼자서 앞머리 자르고 있고 말고 있었을 거예요. 더 나아가서 나랑 같이 다니는 친구들도 예뻤으면 좋겠네. 그래서 친구 앉혀놓고 배우지도 않은 화장해주고 있고 머리 잘라주고 있고. 이 정보들을 더 많이 얻고 싶어가지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잡지를 보기 시작하고 트렌드를 보기 시작하고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 우연히 호기심에 미용을 시작한 거죠. 그리고 어쩌다가 디자이너가 된 겁니다. 헤어 디자이너에 딱 맞는 사람이 된 거죠.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똑같이 디자이너 견장 차고 오거든요. 근데 커트를 하고 드라이를 하는데 결과를 보잖아요. 드라이 하기 전이 더 예쁠 때가 있어요. 뭘 하고 있는데 뭘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배운 대로만 주구장창 하는 거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우리 같은 직업은 예쁜 걸 볼 줄 아는 사람들이 선택해야 되는 직업인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 직업을 선택하면 하루하루가 너무 행복해요.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이 호기심에 시작하잖아요. 이게 하루하루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중간에 그만둘 수도 없어. 왜? 지금까지 한 게 너무 아깝거든. 너무 힘든 거예요. 예쁜 걸 볼 줄 아는 사람이 디자이너가 됐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럼 커트를 하면서도 눈앞에서 예뻐지는 게 막 보이거든요. 그 감정 자체를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혼잣말을 되게 잘해요. 막 커트하면서 나 진짜 커트 너무 잘해 막 이런다니까요. 심리학에 미러 효과라는 게 있어요. 내가 나를 인정하고 존중해. 그럼 어느 순간부터 이 고객들도 나를 그대로 존중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정이 전달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막 혼자 막 얘기할 때 맞장구 쳐주는 거죠, 고객이. 맞아요, 선생님, 저 커트 너무 잘해. 내가 딴 데를 못 가겠어. 이런 얘기를 계속 듣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이 디자이너는 매출 올리기 위해서 또 하나 필요한 능력인 고객을 리드하는 법도 자연스럽게 알게 될 거고, 그리고 자존감이라는 게 고객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올라가겠죠. 자, 자존감. 내가 내일부터 자존감 좀 올려봐야겠다. 그럼 쭉쭉 올라갑니까? 그렇게 쉽게 올라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교육 내용 중에 이거 한 가지는 좀 기억을 하고 가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지금까지 미용을 20년 넘게 해오면서 뭐 아직까지도 이제 처음 보는 고객과 상담을 할 때 내가 하고 있는 상담이 100% 맞다? 라고 생각하면서 상담을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상담을 하는 그 과정에서도 그냥 계속 좀 불안해요. 이게 왜 불안한지 모르겠지만 그냥 그 감정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불안함을 견디고 시술이 진행이 될 때도 내가 커트하는 과정이 100% 맞다? 라고 생각하면서 해본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또 그 과정에서 불안해요. 근데 만약에 선생님들 주변에 내가 상담하는 게 100% 맞고 내가 커트하는 방식이 100% 맞으니까 너네 나처럼 해 라고 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안타깝지만 그 사람은 디자이너가 아니죠. 벌써 자기가 좋아하는 게 정해져 있다라는 건데요. 그럼 결국 그거를 잘하는 그냥 기계인 거죠. 디자이너는요, 이 불안함과 함께 성장하는 직업인 겁니다. 경력이 많다고 해서 이 불안함이 사라지거나 그러지 않아요. 왜? 디자이너들은 항상 새로움과 맞닥뜨리는 직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새로운 사람과 맞닥뜨려요. 불안한 거예요. 처음 봤기 때문에.
근데 그 불안함을 내가 이 사람한테 조금이라도 티내잖아요? 그럼 나한테 머리 박고 있는 이 사람은 얼마나 불안하겠어. 그래서 절대 티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은 척, 안 불안한 척 하고 그냥 견디는 겁니다.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함이 밀려올 때마다 어떤 사람은 혼잣말을 뱉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내 주문이니까. 오늘 진짜 커트 양쪽 진짜 잘 맞는데? 근데 못 뱉는 분들이 있어요. 성향 자체가. 그럼 속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든 결과 보여주고 보내면 되는 거죠. 만족? 그런 게 뭘 어딨어요. 그냥 만족하면 언제가 오겠지. 그냥 보내는 거예요.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이걸. 그러다 보면 참 신기하게 다시 나한테 예약을 해서 오신 고객들이 있어요. 왜 오는지 알아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 아는 건 있죠. 2번 왔잖아요. 그건 기억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첫 번째보다는 잘해줘야죠. 그리고 이걸 나만 알고 있으면 안 돼. 생색내야 된다고. 고객님, 2번이나 오셨어요. 제가 첫 번째보다 잘해드릴게요. 이게 다거든요. 이 사람이 3번째 왔어요. 왜 자꾸 오는지 알아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근데 3번째 왔잖아요. 그럼 얘기해야죠. 고객님, 벌써 3번이나 오셨어요. 제가 2번째는 이것까지 해드렸거든요. 3번째는 이것도 해드릴게요. 더 잘해드릴게요. 이게 다예요. 그러다 보면요, 이 사람이 친구도 막 소개시켜 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 보는 사람이 나한테 막 예약할 때가 있어. 왜 소개시켜 주는지 아세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저희 처음 봤죠? 어떻게 오셨어요? 어제 누구 소개를? 기억할 거 아닙니까? 나한테 자주 오는 사람이니까. 그럼 고객님, 제가 그분보다 잘해드릴게요. 이게 답이라고요. 그 사람보다 잘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만 이 사람이 그 친구 만나면, 야, 네 소개를 가니까 너무 잘해주더라. 이럴 거 아닙니까? 이게 끝이라고요. 이게 끝이에요. 너무 심플하지 않습니까? 결국 고객 감동이라고 하는 건요, 이 사람이 내는 금액 이상의 가치만 주면 되는 거죠. 이 사람이 10,000원 내면 12,000원의 가치를 주면 되는 거예요. 이것만 계속 유지할 수 있으면 떠나긴 떠나요. 왜? 사람들은 새로운 거에 관심이 많으니까 떠나도 다시 돌아온다니까요. 왜? 딴 데는 이 정도 가치를 안 주거든. 그리고 한번 떠났을 때 느끼는 거예요. 와, 전에 그 살롱에 그 디자이너가 나한테 엄청 잘해줬던 거구나. 그거를 그때 알고 다시 이런 식으로 돌아오는 거죠. 그러다 보면요, 참 신기하게요, 매출이요, 올라요. 제가 그랬거든요. 한 번도 이걸 꿈꾸지 않았고 목표 삼지 않았어요. 그냥 그날 그 고객한테 최선을 다하고 그 사람을 기억하고 더 잘해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기술이 부족하다면 선물이라도 주면서까지 전에보다 잘해주려고 계속 노력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매출은 자연스럽게 올라가고 직급도 자연스럽게 바뀌니 어느 순간 깨닫게 되더라고요. 나 그냥 잘하고 있었나 보다라는 거죠.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건데, 예쁜 걸 볼 줄 아는 사람들의 가장 큰 장점이 이거라는 겁니다. 순간의 아름다움에 스스로의 만족을 찾아요. 그날 내가 커트 한 번 했는데 잘 나온 거에 만족하는 거예요. 너무 예뻐. 더 나아가서 고객 만족에 더 큰 만족을 느끼는 거예요. 고객님들이 너무 예뻐요. 저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러게요. 너무 예뻐요. 다음에 또 오세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근데 예쁜 걸 볼 줄 모르는 사람들이 아주 안타까운 거예요. 커트를 하면서도 뭐가 예쁜지 잘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생각이 너무 많아. 그래서 커트하면서 이게 맞는 건지 이게 뭔지 계속 생각하는 거야. 더 나아가서 더 큰 문제는 분명히 고객은 만족했거든요. 선생님 너무 예뻐요. 다음에 또 올게요. 근데 고객이 돌아간 뒤에 본인이 만족을 못해요. 난 별로야. 난 아직 한참 더 해야 돼. 난 아직 부족해. 이걸 자꾸 겸손이라고 착각해요. 자존감이 낮은 거죠. 왜 이렇게 됐을까요?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 미용 문화가 문제인 겁니다. 디자이너라면서요. 헤어 디자이너라면서요. 그럼 디자인을 할 수 있는 눈을 갖고 있는지부터 테스트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안 돼 있어요. 무조건 기술부터 알려주니까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선생님들이 매장을 오픈해서 직원들과 함께 일을 하실 거라면 경력 보고, 이력 보고 이 사람 뽑지 마세요. 정말 이 사람이 예쁜 걸 볼 수 있는지부터 테스트를 보자고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이런 가발 하나 갖다 놓고요. 어깨 위로 그냥 원랭스 단발로 하나 잘라놓으세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도구 제한 없고요. 방법 제한 없습니다. 선생님이 이 가발 가지고 완성시킬 수 있는 작품들 계속 완성시켜 보세요. 그럼 첫 번째 드라이해서 완성시키겠죠. 사진 찍어요. 그리고 다시 원래대로 돌려놔요. 전에 스타일 말고 이번에 다른 스타일로 바꿔보세요. 이걸 계속 해보는 거예요. 그럼 어느 순간부터 아무것도 못하고 가만히 있어요. 왜? 더 이상 생각이 안 나거든. 이게 이 사람의 디자인의 한계입니다. 디자이너는 본인의 디자인 한계를 먼저 경험해야 돼요. 내 한계가 여기까지구나. 그걸 먼저 알아야 돼요. 근데 그 한계를 보기 위해서 이 테스트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완성된 사진들을 하나의 공간으로 모아서 한번 보세요. 그럼 하나의 공간에서 딱 봤을 때 어떤 사람이 한 거는 하나마다 너무 다른 느낌이 날 때가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하나의 형태 안에서 10가지, 100가지의 디자인을 상상하고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예쁜 걸 볼 줄 아는 사람이죠. 그 사람은 빗질, 가이질만 알려주고 아무것도 알려주지 말고 알아서 디자인을 하라고 하세요. 무조건 탑적일 겁니다. 경력이 많고 없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테스트는 사실 누구나 다 해봐야 된다는 거죠. 해보잖아요. 열심히 완성을 시켜놔요. 근데 하나의 공간에서 딱 보잖아요. 그럼 다 비슷비슷해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 완성시켜놓은 게. 그럼 그 사람들 결국 뭡니까? 내가 예쁘다는 게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절대 기술 알려주면 안 돼요. 왜? 고집이 세죠. 그러다 보면 그 고집을 자꾸 후배들한테 부려. 자꾸 나처럼 만들려고 하는 거야. 그 사람들이.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는 얘기해야 돼요. 선생님 미안하지만 지금 선생님의 한계는 딱 여기까지고 더 이상 매출은 오르지 않을 겁니다. 지금 선생님이 아무리 기술 배운다 하더라도 그건 선생님께 절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하셔야 되는 건 기술이 아니고 예쁜 걸 볼 줄 아는 눈을 키우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디자인하는 고객들, 아름다움이 있는 안쪽 부분을 내일부터 관찰하는 겁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기 시작해요. 그냥 의미 없이 보는 겁니다. 그냥 쳐다보는 거예요. 그냥 쳐다보는 거고요. 그냥 쳐다봅니다. 너무 오래 보지 마시고 싸울 수 있으니까 그냥 쳐다보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너무 신기하게요. 이 사람 얼굴을 보고 이 사람 얼굴을 보려고 하는데 이 사람 얼굴의 잔상이요. 이 사람의 얼굴과 겹쳐 보일 때가 있거든요. 보는 눈이 키워졌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눈이 원래 그런 겁니다. 무언가 하나에 집중을 하잖아요. 그럼 우리 눈은요. 아우트라인의 형태를 고정시키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딱 고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는 눈이 키워지면 한번 딱 보면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눈으로. 그게 돼요. 그래서 아우트라인을 고정하게 된다면 이제 더 안쪽에 집중을 해야 돼요. 그리고 머릿속으로 생각합니다. 분명 저 안에 예쁜 포인트가 있을 거다. 내 관점에서 아름다움부터 찾는 연습을 해야 돼요. 어디가 예쁘지? 저 사람 코가 예쁜가? 입술이 예쁜가? 눈 아래 점이라도 찾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은 백 배경이 되는 헤어 디자인을 눈앞에서 없애는 상상을 하는 거죠. 이제부터 모든 사람은 대머리다 생각하는 거예요. 대머리로 보이진 않겠죠. 그렇지만 대머리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알고 있는 또 다른 헤어 디자인을 여기에 입히는 작업을 하는 거죠. 이 과정까지 완벽하게 됐다면 이 사람이 지금 이 의상과 이 피부톤과 이 얼굴형에 어떤 헤어스타일이 어울리는지 눈에 정확하게 보일 거 아닙니까? 그게 정확하게 보인다는 건 그걸 자신 있게 제안할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래서 헤어 디자이너가 매출 올리기 위해서 또 하나 필요한 능력은 제안력이죠. 그래서 이런 연습은 인턴 때부터 누군가에 의해서 반강제적으로 원래 됐었어야 돼요. 이게 됐었던 친구들, 그렇지 않았던 친구들. 부족한 상태에서 데뷔하는 거 똑같거든요. 고객이 와서 이런 얘기 할 때 있어요. 저 알아서 해주세요. 이때
이런 과정이 있었던 애들은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훨씬 더 예뻐질지. 발언권을 나한테 줬잖아요. 신나가지고 제안하는 겁니다. 그럼 자신있게 제안하는 이 디자이너의 모습을 보고 고객 내면에 변화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 다 똑같아요. 특히나 우리 고객들은 이 헤어스타일을 오랫동안 하고 있잖아요. 그럼 어느 순간 이 머리가 나한테 제일 잘 어울리는 머리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요. 근데 한편으로는 바꾸고 싶어. 근데 용기가 안 나. 왜? 괜히 잘못되면 어떻게 해? 그래서 나를 바꿔줄 수 있는 누군가가 절실히 필요해. 근데 내가 뭘 해야지 예쁠지 모르겠어.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용기 내서 미용실 방문하고 거기서 할 수 있는 얘기가 알아서 해주세요. 이거밖에 없는 거야. 그럼 결국 이 알아서 해주세요는 뭐예요? 나 너무 변화하고 싶어. 이게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떤 고객들은 사진을 갖고 온단 말이에요. 사진을 왜 갖고 와요? 이거 하고 싶어서? 아니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정말 그날따라 어떻게든 변화를 해야 될 것 같은 거야. 근데 괜히 잘못됐다가 욕먹을 수도 있으니까 그나마 욕을 안 먹으려면 요즘 유행하는 거라도 찾아가는 거지. 왜? 친구들이 뭐라 하면 요즘 유행이야. 이렇게 할 수는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진을 갖고 오는 고객들이. 그래서 고객들이 갖고 온 사진을 보면 이 사람은 이 머리가 안 되거든요. 그냥 갖고 오는 거예요. 이 마음을 알아야 된다고요. 그럼 고객이 사진을 갖고 왔어요. 그럼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상담이에요? 아니죠. 감사함을 전해야죠. 사진을 우리가 제안해야 되는 거지. 이 사람이 가져오는 게 아니거든요.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고객님 사진 갖고 왔으면, 아니, 고객님 무슨 사진까지 챙겨오셨어요? 이거 원래 저희가 고객님한테 어울리는 사진들을 좀 제안해 드리는 건데, 너무 감사해요. 이게 먼저잖아. 그리고 사진을 보면 이 사람이 이상한 사진 갖고 와도 칭찬을 해줘야죠. 이렇게 예쁜 사진 잘 가져오셨는데 요즘 유행이잖아요. 근데 고객님 오늘 이 사진에서 어느 부분이 가장 마음에 들어서 갖고 오셨어요? 이 질문이 먼저잖아요. 어느 부분이 가장 마음에 드냐? 그럼 딱 한 부분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거기만 똑같이 해주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참 미용사들은 100%를 똑같이 하려고 하니까 미용 너무 힘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딱 선택한 부분만 딱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날은 처음 만난 거라면 똑같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고객님, 오늘은 저희가 처음 만났으니까 고객님도 저랑 잘 맞는지 한번 보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고객님이 갖고 온 사진들을 제가 최대한 고객님과 어울리게 비슷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볼 때는요, 고객님 이 스타일로 충분히 잘 어울리시지만 제가 볼 때는 훨씬 더 잘 어울리는 스타일이 좀 보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한번 받아보시고 만족하신다면 다음에 사진 갖고 오지 마세요. 그럼 제가 알아서 제안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때 대부분 고객들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그럼 저 그거 해주세요. 이거예요. 이게 디자이너의 역할이라고요. 이 과정이 있었던 애들은 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객들이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저 한번 해볼까요? 해보세요. 그리고 결과를 쫙 보여줬어. 그럼 고객들이 대박 너무 이뻐 막 이래요? 어색해 죽을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역할이 있는 거예요. 고객님 많이 어색하시죠? 전에 스타일을 너무 오랫동안 해오셔가지고 지금의 변화가 어색하신 건 당연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 예쁜지 안 예쁜지를 판단하기엔 조금 이르시고요. 친구분들 한번 만나보시겠어요? 그럼 아마 좋은 얘기 많이 들으실 겁니다. 꼭 그렇게 하고 나서 판단을 좀 해보세요. 이 이야기를 해줘야죠. 그럼 누군가는 친구 좀 만나볼까?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큰맘 먹고 변화했어. 그럼 내 변화에 욕먹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없죠. 그래서 온전히 내 친구들 중에 내 편들만 부르겠지. 그럼 내 편들이 모여있는 곳에 내가 등장하는 순간 무슨 스타가 등장하는 것처럼 친구들이 오, 야, 쟤 머리 잘랐어.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럼 또 가가지고 어떻게 좀 괜찮아? 그럼 또 친구들이 야, 너무 예뻐. 야, 진짜 하자 그랬어. 이런 얘기를 계속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 고객한테는 어떤 감정이 싹 틉니까? 감사함이죠. 누구한테? 그 디자이너한테. 그래서 얘기를 안 꺼낼래 안 꺼낼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고마우니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겠죠. 야, 내가 비싼 데도 가보고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다 가봤어.
미용실이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 어떤 디자이너를 만나냐가 중요한 것 같아. 야, 요번에 거기 새로 생긴 미용실에 누구누구 디자이너 있는데 거기 가봐. 야, 거기 사람이 너무 좋더라. 사람이 좋다라고 얘기하지 머리 잘한다고 소개하지 않아요. 왜? 머리 잘하는 건 서로 부담이에요. 나한텐 잘할 수 있지만 얘한테는 못할 수도 있지. 가장 좋은 소개는 사람이 좋구나. 사람 너무 괜찮더라. 야, 그 사람 너무 잘해주더라. 잘해주더라. 그렇게 소개가 되는 거예요. 그럼 누구든지 잘해주는데 가고 싶잖아요. 나도 한번 가볼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경험을 통해서 이 디자이너는 계속 성장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근데 분명히 그 안에서 실패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확률 게임으로 계속 하다 보면 분명히 성장이라는 걸 이룹니다. 자, 근데 예쁜 걸 볼 줄 모르는 사람들의 특징이 어쩌다 디자이너가 돼서 고객이 오잖아요. 그리고 고객이 알아서 해주세요라고 하면 뭘 해줘야 될지 몰라요. 근데 처음 디자이너가 돼서 처음 고객을 받는 거기 때문에 실패하고 싶진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디자이너가 됐던 과정에서 가장 안전한 머리를 선택해요. 그리고 보내는 거예요. 그날 잘 넘겼어. 그럼 이 디자이너한테는 어떤 감정이 듭니까? 안도감, 편안함이에요. 디자이너가 절대 경험하지 말아야 될 감정을 그때 경험해요. 이거 한번 경험하잖아요? 쉽게 못 벗어납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다른 고객이 와서 저 알아서 해주세요 하잖아요? 시간이 지났다는 건 경력이 쌓였다는 거죠. 그럼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더 커진 거예요. 근데 전에 한번 잘 넘긴 거 있죠? 또 잘 넘기고 싶은 거지. 그래서 또 똑같은 머리 해주고 또 똑같은 머리 해주고 그래서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도 계속 똑같은 머리만 하는 디자이너가 만들어지는 게 이런 이유죠. 근데 본인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똑같은 머리 하고 있는지. 그래서 선생님들이 다른 디자이너들과 일을 하고 있다면 그분들이 완성시켜 놓은 작품들을 잘 한번 관찰해 보세요. 그럼 재밌는 게 보여질 때가 있어요. 어떤 디자이너한테 머리를 하잖아요. 그럼 모든 고객이 마지막에 귀여워질 때가 있어요. 분명히 커트도 다르게 하고 막 층도 다르게 내고 막 드라이도 다르게 하는데 희한하게 그 무거움과 그 몽실함을 벗어나지 못해. 그것만 잘하는 거예요, 주구장창. 그리고 어떤 디자이너한테 머리를 하잖아요. 그럼 모든 고객이 그 디자이너랑 똑같이 변하고 나갈 때가 있어요. 다 나를 만들어 놓는 거야. 지금 내 머리가 제일 예쁜 거지. 얘도 내가 되고 얘도 내가 되고 이 세상 모두 다가 내가 되고. 이런 사람들이 무슨 매출 올립니까? 매니아층이야 있겠죠. 뭐 그 동네에 그거 좋아하는 사람 뭐 한두 명 안 살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열심히 일했는데 매출이 안 오르는 선생님이 동네 옮기잖아요? 매출이 좀 오를 때가 있어. 왜 그럴까요? 그 동네에 그거 좋아하는 사람 몇 명 더 살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매출이 오르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분들이 무슨 매출을 올려요. 우리는 대중을 만족시켜야지만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직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려드렸던 감성을 키우는 연습은 더 나아가서 대중의 아름다움을 받아들이는 연습부터 해보자. 이 사람 안에도 아름다움이 있어요. 평가하지 말라고요.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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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아들이고. 잡지 같은 거 보지 마시고 인스타 같은 거 보지 마십시오. 너무나 예쁜 애들을 너무나 아름답게 완성시켜 놓은 거예요. 세상에 그런 애가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일반인들을 봐야죠. 받아들이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예쁘다고 하는 기준이 완벽하게 사라져요. 그 순간 디자이너가 될 수 있는 조건이 된 거고 그 순간 기술을 배워야 될 시기가 온 거죠. 이런 걸 좀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기술 전에 디자이너의 눈을 가져야 된다. 사실 우리는 어떤 선배를 만나냐에 따라서 성장을 할 수 있고 성장을 못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저는 선생님들이 좀 그런 선배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참고로 저 같은 경우는 미용을 전공하진 않았거든요. 저는 산업 디자인을 전공했고 거기서 이제 제품 디자인을 전공을 했는데 대학교 때 교수 한 명이 있었어요. 근데 되게 좀 특이해, 그 교수가. 그래서 수업이 딱 들어오면 앞에 저 볼펜을 보고 야,
이건 뭐야? 볼펜이요. 야, 나 이거 볼펜으로 안 보일 때까지 너 계속 쳐다보고 있어. 이러. 그럼 나가. 진도를 안 나가. 근데 계속 이유를 반복하는 거야. 학교에서 그 교수를 마주치면 습관처럼 물어봐. 야, 저건 뭐야? 저거라고 얘기를 하면 또 아니라고. 너무 이상하잖아요. 근데 그게 반복되다 보니까 스트레스로 다가오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잘 넘길까? 그럼 결국 이 교수가 원하는 건 눈에 보이는 게 아니고 다른 걸 원하는 거 아니냐. 그때부터 생각을 좀 다르게 먹은 것 같아요. 볼펜을 보고, 야, 이거 뭐야? 필통이요? 됐어. 이러고 가더라고. 마음이 너무 편했어요. 이게 반복되더라고요. 학교에서 교수를 딱 마주치는 순간이 되면 주변부터 살폈던 것 같아요. 주변에 없는 걸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반복됐어요. 그러니까 자꾸 뭘 상상하게 되는 거예요. 계속. 너무 신기한 걸 경험하죠. 어느 날 교수가 질문을 던지는 순간 나는 순간 다른 걸 떠올려야 되거든요. 그 순간에 앞에 보이는 개와 겹쳐 보인다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처음으로 알았어요. 우리가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관점도 있지만 생각의 관점도 있는 거거든요. 결국 디자이너가 키워야 되는 건 눈에 보이는 게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상상력을 키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를 계속 해보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내 눈앞엔 보이지만 내 눈앞엔 아무것도 없다라고 상상할 수 있게 됐고, 그러다 보면 내 머릿속으로 떠올리는 걸 아무거나 올려놔도 결국 완전 새로움이고 창조가 되는 거고, 이래서 정답이 없는 거구나, 디자인은.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됐고, 그리고 어느 순간부턴 이 교수가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도 알게 됐고, 고정관념이라는 게 있잖아요.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생겨요. 어느 순간 핸드폰이 돼버린 거예요. 일반인들은 그렇게 받아들여도 괜찮아요. 근데 디자인을 하는 사람들은 꼭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죠. 새로움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걸 상상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근데 우리는 이 상상력을 키우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었냐라는 거예요. 그런 연습을 안 시켜요. 저희는 이런 연습이 딱 되고 나서 이제 교수가 딱 들어오더니, 됐다. 이제 너네는 디자인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됐다. 이제 너네한테 제품 디자인을 하는 도구 사용법을 알려주겠다 하면서 도구 사용법만 알려줬어요. 그리고 나서 자, 우리는 공모전을 준비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이제부터 시계를 만들어보자. 그리고 다 같이 공모전에. 재밌는 결과가 나오죠. 단 한 명도 시계처럼 만든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시계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시간을 보는 거. 시간은 다 볼 수 있게 만들었어요. 너무 재밌죠? 이거예요. 디자인은 상상력을 키워야지만 되는 거고, 감성은 그 상상력을 키워야지만 생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배우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얘기를 해요. 기술 전에 이게 먼저 돼야지 나중에 기술을 배우더라도 응용이라는 게 되고 하나의 형태 안에서도 100가지 이상의 디자인을 창조해낼 수 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는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기술 전에 디자이너의 눈을 가져보자.